이번에 CNBC가 암호화폐 업계 주요 기관들 또 애널리스트들의 2024년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제시했는데 숫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월가에서 나름 베테랑 투자자로 알려진 마크 모비우스는 2024년 말 비트코인 가격을 6만 달러로 예측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과 암호화폐 투자 관심도가 상승세를 이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채굴기업 비트마이닝의 수석 애널리스트 요웨이 양은 최고 7만 5천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현물 ETF 승인과 반감기 도래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에는 최고 13만 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전폭적인 가격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코인쉐어스의 리서치 책임자 제임스 버터필은 올해 최고 가격 8만 달러로 예상을 했는데 주요 암호화폐 투자 상품에 자금이 유입되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가능성, 여기에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까지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넥소의 공동 설립자인 안톤 트렌체프는 올해 10만 달러 가격을 예측하면서 역시나 반감기와 ETF 승인을 주요 근거로 내밀었습니다. 물론 상승 과정에서 두 자릿수 퍼센트 수준의 조정 가능성, 다시 말해서 10만 달러를 향하는 길목이 엄청 울퉁불퉁하면서 가격 급락이 이루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점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 친화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 차타즈의 경우에는 올해 10만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을 했고 매트릭스 포트의 경우에는 최고 12만 5천 달러, 디지털 자산 벤처 캐피털인 코인펀드는 최고 50만 달러를 예측했습니다. 근거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반감기, 비트코인 현물 ETF, 금리 인하 가능성, 규제 정상화 등이 거의 공통적으로 제시됐고 모두 하나같이 상승 예측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점, 물론 올타임 하이를 찍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수준의 큰 폭의 조정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은 1년 전체를 통틀어서 곳곳에 주요 이벤트들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도 시장의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입니다. 먼저 1월에는 당장 내일 모레가 될 수도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 자체만으로도 비트코인 역사의 한 획을 긋게 되는 부분이라서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과연 이미 어느 정도 호재가 선반영됐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또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받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는 것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매우 아주 많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이더리움 이후에 솔라나를 비롯한 다른 알트코인 현물 ETF로 관심이 확대될 가능성, 그렇게 시장 전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기관들의 자금이 이 시장을 향해서 진격 앞으로를 하게 될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월에는 이더리움 덴쿤 하드포크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EIP4844 업그레이드로 이더리움 레이어2 수수료가 절감되는 게 핵심이고 이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확장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덴쿤 포크에는 네트워크 보안 개선 등도 포함되어 있어서 나름 대규모 업그레이드에 해당합니다. 어쩌면 3월에는 미국 연준의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져버린 상태이기도 합니다. 한두 번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라고 해도 여전히 4% 이상의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고강도 긴축 이후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라면 시장의 유동성 확대 측면에서는 기대 포인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언제가 될지인데 시장의 전반적인 기대감과는 달리 골드만삭스만 하더라도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를 올해 3분기로 예측한 상황입니다. 4월은 역사적인 비트코인 네 번째 반감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비트코인 공급량이 절반으로 감소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희소 가치가 더 커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때부터 비트코인은 이른바 반감기 랠리를 1년 반 정도에 걸쳐서 벌이면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과연 이번 반감기를 통해서는 얼마나 의미 있는 반등세를 보여주게 될지, 역사는 그렇게 또다시 반복되게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5월로 접어들게 되면 리플 소송 1심 정식 재판이 본격적인 궤도 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4월 20일 이후에 재판이 개시되고 5월부터는 양측이 치고받는 공방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고 2분기 어느 시점에는 배심원 판결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3분기 전후 시점에 1심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내년까지 해를 넘기게 될지, 또 그 결과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이건 암호화폐 업계 전체 최대 관심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6월에는 유럽에서 미카 법안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6월에 발효된 미카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투명성, 공시, 인가, 감독 등 포괄적인 규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서 멍 때리면서 SEC를 중심으로 헛짓거리에 집중하는 사이 어쩌면 유럽이 좀 더 정교화된 규제를 중심으로 산업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점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는 불명확하지만 6월부터 8월 사이에는 트위터, X 플랫폼이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게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체 코인 발행 계획이 없다라고 밝힌 상태인데, 도치코인이 채택 1순위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느 암호화폐들이 얼마나 선택되느냐, 이 결과 역시 시세에는 꽤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암호화폐 친화적인 후보 여럿이 포진해 있는데,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면 그때부터 암호화폐 관련 공약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는 점, 그래서 대선 후보 지지율 상황만으로도 암호화폐 시세가 영향을 받게 될 상황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12월에는 암호화폐 회계가 공정가치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건 지난해 12월에 미국 회계표준 설정 기관인 FASB가 이미 세부적인 내용을 밝힌 부분이고, 기존에는 암호화폐를 통한 수익만 재무제표에 반영됐지만 이제부터는 손실과 이익 모두 함께 반영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디지털 자산 책임자 매슈 맥더머트는 ETF 승인은 시장의 유동성을 다양화하고 강화할 것이다. 연금기금과 보험회사 등 주요 금융 플레이어들이 직접 처리하지 않고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기관급 제품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TF 승인이 즉각적인 시장의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기대하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주요 기관들이 현물 ETF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가 잘 정리가 되면 시장의 관심은 이더리움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트코인과 솔라나 등 올해 폭풍 성장을 보인 암호화폐들과 비교했을 때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더 강하게 눌려있기 때문인데, 여기에 이더리움 역시 ETF의 주인공이라는 점, 2월에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예고돼 있다라는 점, 이런 걸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기대감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분석가 요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추가 반등을 해준 뒤에 큰 폭의 조정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폭발적인 랠리를 벌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양반은 비트코인은 이전 월간 지지라인을 리테스트한 뒤에 충동적으로 방향 설정을 하면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멘트를 제시했는데,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48,000달러 부근까지 나아갔다가 다시 33,500달러 부근까지 급격한 조정, 그리고 나서 이후에 7만 달러를 향한 랠리, 이런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과연 비트코인이 ETF 승인이라는 어마어마한 호재를 받아들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후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는 현재 비트코인 패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매도하는 이벤트를 예상하고 있는데, 삼각형 패턴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이건 두고 봐야 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이 상승 삼각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잘 완성될 경우 급격한 랠리가 한번 터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뉴스에 파는 이벤트와는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꽤나 큰 이슈다. 이런 얘기를 차트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알트코인 셰르파의 경우에도 장문의 글을 통해서 자신의 관점을 공유했는데, 나는 상황이 나빠지고 뉴스에 매도하는 이벤트가 발생한다라고 해도 여전히 매수와 홀딩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일부 코인에 대한 공매도를 고려할 것이다. ETF 승인 이후에는 5만 달러 정도까지 빠르게 상승할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확대 해석을 지향해야 하는데 상황은 여전히 강세다. 전반적으로 10에서 20% 수준의 조정이 있더라도 이건 전적으로 건전한 상황이다.
나는 여전히 올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번 강세장이 생각보다 짧거나 길지 않을 수도 있다. 난 그래서 차근차근 대응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 며칠 동안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페페가 응가하면서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미지를 올렸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ETF 승인은 굉장한 호재이고 급등 뒤에 급락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건 당연하면서도 건전한 과정이고 그리고 나서 올타임 하이를 찍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이 정도가 가장 드라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급등을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알트코인들이 함께 따라 움직이면서 올라가는 상황. 이러다가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초반까지 급락, 조정을 급격하게 겪으면서 도미넌스가 빠지고 그렇게 알트코인들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다시 힘을 모아서 반감기를 거치면서 랠리를 펼치는 상황. 아마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그런 그림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뉴스에파는 셀더 뉴스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ETF 승인,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터지면서 생각보다 급등하지 않았는데도 큰 조정을 받는 상황도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완전한 강세 전망으로는 샘슨 모우 같은 사람들은 ETF 승인 몇 주 안에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갈 수 있다. 이렇게 급격한 전망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건 일이 벌어져 봐야 결국 이렇게 벌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모든 가능성은 열어두되 중요한 건 미리 계획과 전략을 세팅해 놓지 않으면 바보처럼 멍 때리다가 진짜 바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하시면 전략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바네크의 값업 거백스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ETF의 초기 영향을 과대평가하고 장기적으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물 ETF가 출시되면 1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해당 상품으로 유입될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금 ETF가 출시됐을 때를 스터디해 볼 가치가 있는데 2004년 금 ETF가 출시되고 8년 동안 금 가격은 400달러에서 1800달러까지 올랐고 시총은 2조 달러에서 10조 달러까지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엄청난 효과를 시장에 안길 수 있는 이벤트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막 엄청난 폭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파트도 이 양반 의견에 동의한다라며 사람들은 막대한 단기적인 영향에 집중하다가 실망할 수도 있다. ETF 출시 이후에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수십억 달러가 유입될 거라는 전망은 다소 과하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은 물론 금물이지만 전략적 대응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화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이것도 분명하다라는 점. 다만 1억 천금을 기대하면서 도박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면 실망 또는 실패할 수 있다라는 점, 새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소 보수적인 전망 가운데 하나는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올해 1년을 거치면서 비트코인은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 구간을 오르내리면서 축적 장세를 보일 가능성, 이런 전망도 있다라는 것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만 명의 X 플랫폼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분석가 더 플로우 홀스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표 이후에 초기에 가격 급등이 있을 수 있지만 곧이어 급격한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는 현물 구매자보다 투기꾼에 의한 구매 활동이 영향을 줄 확률이 높다. 비트코인 현물 ETF 결과 발표 이후 아마 더 큰 하락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투자은행 코엔의 경우에는 1월 10일까지 미국 SEC가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SEC는 미국 의회가 더 광범위한 암호화폐 법안을 고려하기 전에 규제 당국으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SEC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부에 따른 법적 분쟁에서도 지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번에도 승인 거부하면 지난번 그레이스케일 사건처럼 소송전으로 갈 게 뻔한데 소송만 갔다 하면 SEC가 글로벌 개망신을 아주 제대로 당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규제권 이슈 차원에서라도 승인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 CBOE의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CBOE 디지털의 사장 존 팔머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새로운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으로 사모펀드, 연기금 펀드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서 파생상품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1월 10일 이전에 모두가 기대하는 대로 승인이 되면 이건 완전 땡큐인데 세상사 모든 일에 100%란 없기 때문에 만에 하나 승인이 거부된다라면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서 익명의 분석가 캐스틸로 트레이딩은 몇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ETF 승인 지연 상황. 이럴 때 비트코인은 계속 랠리를 이어가다가 시장이 횡보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ETF 승인 거부. 이렇게 되면 패닉 매도세가 달라붙으면서 4월에 있을 반감기를 앞두고 엄청난 매수 기회가 생길 것이다. 세 번째, ETF 승인 뒤에 뉴스에 파는 셀 더 뉴스 이벤트로 매도세가 발생하는 상황. 네 번째로는 ETF가 승인되고 단방에 이전 최고가인 69,000달러까지 반등하는 상황. 이렇게 네 가지 시나리오를 상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은 승인 거부 때 상황인데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것처럼 혹시라도 승인 거부 결과가 나오면 비트코인 가격은 단기적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높고 이건 오히려 4월 반감기를 앞두고 의미 있는 바이 더 딥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다각도로 고려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놓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째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승인 거부보다는 결국에는 승인된다, 이런 정서를 키우게 만드는 존재가 있는데 이번에는 모건 스탠리가 전격 등판을 해버렸습니다. 1억 4천만 달러 규모를 운영하고 있는 모건 스탠리 유럽 오퍼튜니티 펀드는 케이맨 제도 자회사를 통해서 자산의 최대 25%를 알아서 투자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는데 이 자회사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 등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정리가 된 게 지난해 10월 31일, 그러니까 이미 세력급 기관들은 사전에 다 세팅을 해놓고 GBTC에 대응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 GBTC는 조만간 비트코인 현물 ETF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아무튼 세상 참 재미있게 굴러갑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의 흐름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플랫폼인 매트릭스포트의 보고서였습니다. 일단 보고서 내용부터 정리를 해보자면 SEC는 1월에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할 것이다. 최근 ETF 발행사들이 SEC와 자주 미팅을 가졌고 SEC의 요구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신청서를 업데이트했다. 하지만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들이 SEC의 조건을 충족시키진 못했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요건은 2분기에 충족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렇다 할 근거도 없이 폭탄 발언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SEC에는 투표권을 가진 위원 5명이 있는데 이들의 권한은 현물 ETF 승인에 있어서 절대적이다. 하지만 지금 SEC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갠슬러는 암호화폐의 회의적인 입장이다. 다만 1월 중에 ETF 출시 승인이 이루어진다라면 비트코인이 5만 달러까지 상승할 거라는 기존의 전망에는 변함이 없다. 반대로 SEC의 1월 승인 거부가 확정되면 51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롱 포지션 대부분이 청산될 것이고 이럴 때 비트코인은 순간적으로 20% 폭락해서 36,000달러에서 38,000달러 구간까지 되돌려질 수 있다. 따라서 1월 5일까지 ETF 승인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면 롱 포지션을 유지하는 대신 1월 말 만기 행사 가격 4만 달러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투자 전략까지 직접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악권인데 SEC가 ETF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반감기 사이클의 영향으로 결국 올해 말 비트코인 가격은 연초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이 급락세를 펼쳤던 것이고 최근 24시간 청산 상황을 보면 롱 포지션이 5억 9천만 달러, 숏 포지션이 9,400만 달러 이렇게 청산이 됐습니다. 이런 제대로 된 근거도 없는 일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의 전망 리포트에 시장이 이렇게 강력하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참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제도권 편입 과도기를 겪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안정적이지는 못하다라는 점 이런 부분도 새삼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매트릭스 포트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채굴기 생산 업체인 비트메인을 설립하고 또 비트코인 캐시를 창시한 우지한이 만든 곳입니다. 나름 업계 원조 셀럽이 만든 플랫폼에서 저런 이상한 전망 보고서를 냈다라는 점, 그래서 사실상 거대 자본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게 시세 조정을 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지한도 하도 욕을 먹는 상황이 부담스러웠는지 나름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은 매트릭스 포트의 애널리스트들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들의 견해는 경영진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이 개입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비트코인은 장기 우상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SEC의 현물 ETF 승인은 필연적이고 이건 비트코인의 새로운 투자 자본을 끌어들일 거라고 생각한다.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나은 가치 저장 수단이자 리스크 해지 자산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런 소리도 덧붙였습니다. 가만 듣고 있으면 괜히 더 열받게 느껴지는 게 이건 진짜 기분 탓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트릭스 포트의 이번 리포트를 보고 가장 열받았을 만한 사람들은 단연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름의 취재력을 동원해서 그래도 정제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열성을 다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인데 이와 관련해서 에릭 발추나스는 매트릭스 포트는 빨간 약과 파란 약을 동시에 삼킨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얘네들을 사실상 바보 취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빨간 약과 파란 약은 꽤 재치 있는 비판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화 매트릭스에서 나온 내용으로 빨간 약은 혼돈스럽고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하게 만드는 매개체, 파란 약은 질서 있는 가상세계 속에서 안주하며 살아가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매개체 이런 걸 의미합니다. 이 양반은 그러면서 매트릭스 포트는 ETF가 승인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1월에 5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인사이트 보고서와 승인 거부 보고서를 같은 날 동시에 발간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며 대놓고 말하진 않았지만 매트릭스 포트의 이런 행태에는 어떤 더 큰 배우가 자리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을 맥락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먹같이 돌아가다 보니까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일개 암호화폐 관련 기업의 자체 리포트보다는 레거시 미디어가 전하는 내용이 그래도 조금은 더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소식통 발언을 인용하면서 SEC가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사들에게 ETF 승인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SEC가 오늘 나스닥, CBOE, NYSE 등 거래소 관계자들과 미팅을 가졌는데 이건 현물 ETF 일괄 승인 또는 일부 승인을 위한 과정으로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는 SEC가 1월 8일에서 10일 사이에 현물 ETF 출시 승인을 공식 발표할 거라고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SEC는 공식 승인 전에 발행사들에게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현물 ETF 실제 거래 개시일은 SEC의 승인 이후 몇 주가 아닌 며칠 뒤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1월에 승인과 거래 개시 모두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와중에 골드만삭스는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AP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는 ETF 운용사에 현금을 납입하고 ETF 증권을 받은 뒤에 이걸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일종의 판매 대행사를 의미합니다. 앞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 지정 판매 기업으로 JP모건과 제인스트리트를 선정하기도 했는데 JP모건에 이어서 골드만삭스까지 이렇게 등판을 하며 꽤나 재미있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의 분위기는 확실히 긍정적입니다. 매트릭스 포트의 되도 않는 리포트 하나로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리긴 했어도 이건 말 그대로 제대로 된 근거 하나 없는 오피니언 수준이었고, 곳곳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래도 나름의 근거들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더블록의 경우에는 여러 소식통 발언을 인용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사들이 SEC와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SEC의 우려사항을 상당 부분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예 대놓고 매트릭스 포트 리포트를 조지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소식통 멘트는 이렇습니다. 당시 SEC는 신청 기관들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 1차 승인 명단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현금 상환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때 그레이스케일은 SEC의 미국 ETF 가운데 여러 개가 현물 상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면서 현금과 현물 상환 방식 둘 다 허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SEC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그레이스케일도 SEC의 요구사항을 암묵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름 치열한 신경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후에 그레이스케일은 현금 상환 방식으로 신청서를 수정해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 멘트도 의미가 있는데, 통상 ETF 중개사인 AP는 사전에 공개되지 않는다. 이번에 SEC의 요구에 따라서 신청사들이 AP 명단을 공개했다. SEC는 그동안 AP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보여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AP로는 JP 모건 또 제인 스트릿이 선정됐고, 그레이스케일의 경우에는 골드만삭스가 참여하는 것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EC가 통상의 관례에 어긋나게 AP를 공개하라고 요청한 것만 놓고 봐도 분위기는 승인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승인 자체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시점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파트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1월 5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여전히 1월 8일에서 10일 사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크크런치의 제클린 멜리네크의 경우에도 사안에 정통한 여러 소식통 멘트라고 하면서 SEC가 곧 현물 ETF 여러 개를 승인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멘트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결이 완전히 다른 설문조사 결과가 하나 나오기도 했는데,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의 리포트 내용입니다. 핵심은 올해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거라고 대답한 금융 전문가가 10명 가운데 4명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비트와이즈는 최근 금융 어드바이저 437명을 대상으로 연례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대부분의 응답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88%는 비트코인 구매에 관심이 있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답했고, 응답자의 64%는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추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승인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된다라면 언제가 될 것이냐, 하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서 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가,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골드만삭스 출신이자 리얼비전그룹의 CEO 라울 팔은 비트코인 ETF가 가격에 반영됐는지에 대한 신경을 쓰면 이건 너무 투자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계획에 비춰보면 모두 노이즈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자체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너무 하나의 이슈에 함몰될 필요는 없다. 좀 더 편안하고 길게 시장을 바라보는 취지의 멘트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 플랫폼 일드앱의 CIO 루카스 키엘리가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ETF 승인으로 인해서 이번 달 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SEC가 1월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할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SEC와 겐슬러 위원장은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고 있다. 매트릭스 포트의 현물 ETF 거부 전망은 무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디지털 자산 투자 기업인 BKCM의 설립자 브라이언 켈리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둘러싼 투자 열풍은 이번 주 최고조에 이를 것이다.
투자 수요가 많아서 매도 기회도 충분하다. 개인 퇴직 계좌 IRA나 프라이빗 자산 관리사들도 1년에 걸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할 것이다. 지금은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지속될 강세장의 시작 단계다. 이런 멘트를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생각지 못했던 의미 있는 상황이 하나 더 펼쳐졌습니다. 비트코인을 예탁증서 상품으로 제공한다라는 건데 이건 미국 SEC 승인이 필요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시티그룹 임원 출신들이 설립한 금융 스타트업 RDC가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이 필요 없는 비트코인 기반 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비트코인 예탁증서는 주식을 보관하고 발행하는 예탁증서의 원리를 적용한 건데 자격을 갖춘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에게 제공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물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인 앵커레이지 디지털이 보관하고 핀테크 기업인 브로드리지가 현물 비트코인 상품 이전을 담당합니다. RDC 측은 헤지펀드나 패밀리 오피스 등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적격 증권으로 전환하고 직접 소유권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 이 상품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프로젝트 투자자 명단에 프랭클린 템플턴이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프랭클린 템플턴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트코인 예탁증서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상품인데 특정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해당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대리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자격을 갖춘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에게 제공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SEC 승인이 필요 없다라는 점,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는 점이 비트코인 현물 ETF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차이점과 유사점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상품이 더 매력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게 될 것인가 이것도 역시 되게 궁금한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는 SEC가 현물 ETF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면 비트코인 예탁증서 같은 상품은 더 많이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유동성을 끌어모으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곧 출시될 전망이고 이미 관련 선물 ETF도 있기 때문에 예탁증서 상품은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직접 관련 있는 금융상품이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